안녕하세요. 미국 마스터입니다. 지난번에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한 미국 문화 10가지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영상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조금 비슷한 코드로 토종 한국인이 미국에 잘 적응하려면 필수적으로 바꿔야만 하는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문화라는 건 살아가는 패턴이잖아요. 미국 문화에 잘 적응해서 살아가려면 아예 성격부터 개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나의 뿌리까지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미국에 와서도 한국에서 길러진 성격과 행동 방식 그대로 이어가려고 하면 영원히 미국에서 외롭고 고립된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커리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미국 적응에 꼭 필요한 사고 첫 번째, 외향인이 되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내향인으로 살아도 사실 아무 문제가 없죠. 자기 할 일 잘하고 그냥 조용조용하게 지내면 딱히 뭐 좋다고 할 수도 없지만 크게 손해볼 것도 없긴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완전 다릅니다. 미국 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소셜라이징이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과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가 어색하지 않게 이어나가게 만들고 또 내가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게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에서, 카페에서 줄 서서 기다리면서, 공원에서, 회사 회식에서 등등 정말 다양한 일상 속에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과 그것도 두 번 다시 안 볼 것 같은 사람과도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국 오신 분들이 정말 뜬금없이 나한테 말을 거는 미국인들한테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신 나 알아? 왜 말 걸어?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의 문을 빨리 열지 않으면 미국에서의 일상생활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상생활에만 그치지 않아요. 커리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능력만큼이나 소셜라이징이 커리어 성장에 큰 역할을 합니다. 회사 안에서 솔로 플레이어로 열심히 자기 일만 묵묵히 한다고 해서 알아주지 않아요. 나와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들이대고 친한 척하고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직 안에 나의 존재감을 알릴 수 있고 승진이나 프로젝트의 기회도 더 생기는 거예요. 회사 안에서뿐만 아니라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는 신기하게도 능력이 100이고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과 능력이 90인데 관계가 형성된 사람 중에 후자의 취업 확률이 더 높아요. 물론 능력을 안 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전 세계에서 구직 신청서들이 정말로 수시로 날아오기 때문에 이 사람의 능력이나 업무 스타일 등이 검증이 된 사람인가가 초반 필터에 굉장히 크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잡을 구하는 대학 졸업반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커피챗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링크드인이나 졸업생 명단에서 찾아서 난 이런 사람인데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 당신의 조언을 받으면 너무나 좋겠다 등의 콜드메일이나 메시지들을 수십 개씩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이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서 리퍼럴, 즉 추천서를 요청하기도 하는 거죠. 또는 네트워킹 파티 같은 곳에 가서 적극적으로 자기소개하고 어필하면서 기업 담당자와 작은 연이라도 만들어 보는 등 정말 수시로 들이대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모든 미국인들도 다 숨을 쉬는 것처럼 편안하게 느끼는 것은 아니긴 해요. 왜냐면 미국인들 중에서도 내향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도 그렇게 들이대고 하는 문화가 좀 불편하대요. 그런데 우리와 차이는 불편하지만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평소에는 조용조용 내향인처럼 살지만 외향인 모드가 필요할 때나 장소에 가면 외향인으로서 180도 확 바뀐 모습으로 스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향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죠. 미국 적응에 꼭 필요한 사고 두 번째는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입니다. 한국은 개인보다는 집단이 더 중요시하는 문화를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의 개성을 너무 드러내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배워왔어요. 남들 다 짜장면 먹을 때 혼자 짬뽕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괜히 나댄다는 소리를 듣고 손가락질 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안 그래요.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인간적인 매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미국에서는 소셜라이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소셜라이징은 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에 대해서도 잘 소개하고 어필하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나라는 사람의 고유한 개성과 스토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거창한 개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취향 정도여도 충분한 거예요. 나는 즉흥적인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거나, 햄버거 먹을 때는 코카콜라나 펩시가 아니라 닥터페퍼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거나, 커피보다는 영국식 차를 더 선호하는 사람이라거나, 암벽 등반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거나 등등 사소한 그런 특징들인 겁니다. 심지어 식당에만 가도 그런 문화적 지향을 알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음식점 가면 정말 선택장애가 오기 쉬운데요. 너무 옵션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해봤자 고기 굽기 정도잖아요. 미디움으로 해달라, 레어로 해달라 이런 것처럼요. 그런데 미국은 이런 것까지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옥수수는 빼달라, 콩은 병아리 콩으로 해달라, 소금을 적게 뿌려달라, 더 바삭하게 튀겨달라, 샐러드에서 당근은 빼달라, 견과류 토핑에서 피스타치오는 듬뿍 넣어달라 등등, 무슨 하이엔드 레스토랑에 가서나 할 법한 그런 것들을 일상 캐주얼 다이닝 하는 곳에서도 요구해요. 다민족 국가이면서 또 알러지에 대한 경각심이 큰 것도 물론 있을 텐데요. 그와 더불어 밑에 깔려있는 기본 근간으로 개개인들의 취향에 대한 존중이 있기 때문이에요. 스타벅스만 해도 미국에서는 이런 조합들을 다 합쳐보면 약 87,000개의 레시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에서는 그냥 아메리카노요, 라떼요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미국은 수준이 다릅니다. 온도는 75도로 해주시고요. 거품은 위가 아니라 아래에 깔아주세요 같은 게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취향들이 없는 사람은 무채색 인간으로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꼭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스스로도 좀 공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음식점에서도 카페에서도 회사 생활에서도 정말 많은 질문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항상 보편적이고 티나지 않은 무난한 것들로만 나를 이야기하는 나 자신을 보는 게 스스로도 좀 슬프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더라고요. 미국 적응에 꼭 필요한 사고 세 번째는 강력한 자신감입니다. 그 전에 아직 구독을 하지 않고 이 영상을 시청 중이시라면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구독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좋아요라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만약 좋아요도 부담스러우시다면 영상의 고정 댓글이라도 한번 읽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매우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서는 겸손이 미덕이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고 그러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바보가 됩니다. 특히 회사 생활에서 그런데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남들이 다 알게끔 잘 마케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막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알아주는 이가 혹시나 생겼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걸 좋게 보지도 않습니다. 되게 소심하고 자신감이 부족하고 소통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연봉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는 알아서 잘 챙겨주겠지라는 느낌이라면, 미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룬 것들과 나의 기여분을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어야 해요. 취업 때도 똑같고요. 면접에서 굉장히 당당하게 자신의 성취물들 그리고 역량을 뽐낼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 사는 제 한국인 지인은 어떤 때 보면 미국 사람들은 좀 너무 자신감이 많아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진 역량에 비해 자신감이 너무 크게 느껴진달까? 근데 그게 또 먹히고요. 그래서 인터뷰 팁으로 한국에서의 면접에서보다 훨씬 배짱 있게 어필하라는 조언을 듣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 적응에 꼭 필요한 사고 네 번째, 가족 중심적 사고입니다. 한국도 예전보다는 좀 많이 바뀌어 가고 있긴 한데요. 여전히 일이 우선인 것 같아요. 반면에 미국은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젊은 테크 조직들이 아니라면
퇴근하고 저녁에 술 한잔 하러 가자거나 하는 약속이 좀 어색해요. 다들 가족들과 저녁 식사하러 가기 바쁘거든요. 가족이 있는 사람인데 자꾸 그런 제안을 하거나 하면 좀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팀워크 차원에서 저런 액티비티들이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도 생각했었는데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건 업무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하고 저녁 시간은 가족과 보내야죠 라는 게 보통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아프거나 아이를 등하원시키거나 하는 등의 양해에 있어서도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절대 그런 걸로 눈치 주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미국 적응에 꼭 필요한 사고 5번째는 건강에 너무 예민하게 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미국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의료비가 너무 비쌉니다. 회사에서 커버를 해주더라도 내가 내야 하는 부담금이 일정 부분 있는데 상당히 좀 비싸요. 그러다 보니 병원 가고 약국 가고 이런 것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웬만한 아픔은 그냥 시간을 보내보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치료하러 가는 거죠. 한국을 생각해보면 한국에 있는 제 의사 지인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너무 조금만 아파도 다 병원 와서 아프다고 고쳐달라고 난리피고 한다고. 아마 의료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적은 이유겠죠. 그런데 미국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증상들 하나하나에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심하달까? 둔감하달까?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방식을 바꿀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강하다. 생각보다 자연치유가 잘 된다. 라고요. 좀 슬프기도 하고 웃기기도 한데요. 반은 진심으로 이렇게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아마 감당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예민하게 건강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살아보니까 사실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의 문제는 사실 이렇게 넘어가지는 회복되는 병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병이나 증상을 갖고 있음에도 돈이 없어서 병원 치료를 못 받을 정도의 사람들이 너무나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료를 보면 그 정도 가난에 허덕이는 인구가 무려 4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여기 보이시는 이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드려 볼게요.